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긴급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란에서 떠진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왜 기술주는 오히려 오르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시장의 분열, 그 본질을 한꺼풀 벗겨내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터졌고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 넘게 폭등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시나리오일까요?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런 기현 현상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쟁이라는 짙은 연기 뒤에 가려진 정말 중요한 단 하나의 지표를 놓치고 있을 때 나타나더군요. 오늘 그 지표의 민낯을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을 덮친 쇼크의 실체가 뭔지 긴급 브리핑을 하고요. 그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핵심 데이터를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이 AI와 석유 딱 두 개로 갈라졌는지 살펴본 뒤에 과거 전쟁 사례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장엄한 분노 작전. 시장이 처음 이 충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야말로 무조건 반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놓은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협박이 아니라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겨냥한 거거든요. 이 말 하나에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부터 WTI 유가, 그리고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둘 다 하루 만에 7% 넘게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두는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 상황의 전형적인 무조건 반사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전쟁이라는 짙은 연기 속에서 시장의 진짜 방향을 결정할 데이터,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사실 연준이 전쟁 뉴스보다 훨씬 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숫자는 따로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70.5. 이게 뭐냐면 ISM 제조업 물가지수라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한 59.5 정도 나오겠거니 예상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70.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예요. 제 20년 경험상 연준은 전쟁보다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100배는 더 무서워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면서 금리를 내리려던 연준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거죠.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죠. 이 ISM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이 모인다는 채권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4%를 뚫고 위로 솟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장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는 연준이 금리 못 내리겠구나, 더 높게, 더 오래 가겠구나라는 걸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시장을 명확한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있는지, AI와 석유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금 시장의 거대한 분열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장이 어떻게 정확히 두 동강 났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위쪽을 보면 예상대로 에너지랑 산업재 섹터는 강했죠. 유가가 뛰고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주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 기술주 섹터입니다. 전쟁통에 1% 넘게 상승했어요. 반면에 아래를 보시면 소비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섹터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한 시장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열린 겁니다.
이 시장의 분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기업입니다. 왼쪽에 이 AI의 요새, 엔비디아를 좀 보세요.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는 갈 길 간다는 듯이 AI 인프라에 대한 거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성장 앞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저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라는 자신감이죠. 자, 그럼 반대편, 소비재 대학살 현장은 어떻습니까?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당장 눈앞의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 전망을 낮췄고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AI라는 견고한 성체, 그리고 지정학적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소비재라는 모래성. 이것이 바로 지금 시장의 민낯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땐 과거에서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제 20년의 경험을 녹여서 과거의 전쟁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90년 1차 골프전. 그때 다들 시장 끝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는 오히려 전쟁하는 동안 16%나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 범위가 중동에 국한될 거라는 예측과 함께 당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아주 튼튼했기 때문이죠.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충격은 정말 엄청났지만 연준이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쏟아붓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장은 몇 달 만에 회복 국면에 들어섰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단기적인 공포를 만들지만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을 꺾지 못하는 한 시장의 회복력은 언제나 공포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공포는 짧고 펀더멘털은 길다는 거죠. 그리고 JP 모건의 코멘트가 바로 이 역사적 교훈을 정확히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이번 하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남들 따라서 공포에 투매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전쟁의 안개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할까요? 제 20년의 답은 언제나 후자, 즉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저희의 전투 계획을 세울 겁니다. 시장이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즉 최악의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최상의 경우를 각각 설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거죠.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 곰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3개월 이상 질질 끌리고 이란이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성공하는 상황이죠.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이 경우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어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는 완전히 중단되겠죠. 웰스파고는 S&P 500 지수가 6,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급부상하는 최악의 국면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분쟁이 한 달 안팎으로 마무리되고 국지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죠. 이때 유가는 100달러 안쪽에서 안정될 거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도 계획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AI 같은 펀더멘털로 돌아오고 증시는 기존의 상승 경로를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명확해집니다. 바로 전술적 생존자가 되는 거죠.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AI 관련 포지션은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서 에너지나 방산지를 일종의 보험처럼 활용하고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소비 관련 섹터의 비중은 이 안개가 완전히 걷힐 때까지는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이 차가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제 뼈에 새긴 철학입니다. Best loser wins. 최고의 패자가 승리한다. 변동성이 큰 장은요, 더 많이 버는 게임이 아니라 덜 잃는 게임입니다. 치명타를 피하고 내 자본을 지켜낸 사람만이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 찾아올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히는 예언회장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에 맞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생존의 무대일 뿐이죠. 지금 시장은 21세기의 기술혁명, AI 붐과 20세기의 낡은 유산인 석유 전쟁, 이 두 거대한 힘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분열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까요?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